에센셜 오일의 화학 성분 페놀이 가지는 작용 중에 첫 번째로 안티마이크로바이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항균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안티마이크로바이알은요. 어떤 작용들을 모아서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티마이크로바이알 항균 작용에 들어가는 작용들이요. 안티박테리알, 그러니까 항박테리아, 요 박테리아는 우리말로 또 세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항균 작용이 되는 거고요. 안티바이럴, 항바이러스 작용, 안티펑갈은요, 항진균 작용이요. 곰팡이균에 대해서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 넓은 범주로 보면은 소독 작용도 여기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작용이 안티마이크로바이얼이에요. 그래서 어떤 에센셜 오일이 안티마이크로바이얼 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균, 모든 바이러스, 모든 곰팡이균에 대해서 다 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에센셜 오일들마다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학 성분들마다 어떤 박테리아에 효과적이고 어떤 바이러스에 효과적이고 종류들이 조금씩 나뉘어지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게 세균의 작용을 억제하고 세균을 파괴하는가, 바이러스의 작용을 억제하고 바이러스를 파괴하는가, 그 공통적인 기전들은 우리가 알아두면은 쉽게 이 에센셜 오일이 함유하고 있는 이 화학 성분은 이런 기전으로 항균 작용을 하는 거구나. 이런 기전으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쉽게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부분이요, 공통적인 작용 기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 공통적인 작용 기전들 중에서 페놀은 어떤 작용을 특화되어서 하는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안티박테리알 작용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네. 이 박테리아의 작용을 억제하는 거죠. 우리말로 세균이니까 박테리아는 세균, 박테리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균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세균을 파괴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의 작용 기전이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안티박테리알, 안티마이크로바이알, 안티바이럴은 테르펜 알코올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테르펜 알코올에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그림은요. 사실 이런 화학 성분들 그리고 약품들이 박테리아 이 세균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 세균의 활동을 억제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박테리아 감염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인트별로. 그러니까 작용 기전들이 여기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있죠. 이 7개의 포인트에 어느 한 군데에 딱 작용을 하면은 이 박테리아가 생존할 수 있는 그 고리를 끊음으로써 우리 몸속에서 박테리아가 퇴치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 자체를 파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박테리아 세포벽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포는요, 물론 박테리아엔 세포벽이 있고 사람한테는 세포막이 있고 그 구조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요, 이 가장 바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박 있죠. 막이요. 네. 막과 벽을 합쳐서 제가 박이라고 했네요. 이 막을 파괴하면은 이 세포는 생존할 수 없거든요.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도 마찬가지로 이 세포벽을 파괴하면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포벽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앞전 시간에 살펴봤던 테르페노이드 성분들이라는 게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출 펌프를 조절해 주는 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거든요. 바로 이 배출 펌프를 조절을 해주는 작용을 억제를 함으로써 이 배출 펌프가 작동하는 거를 차단을 함으로써 박테리아의 항생제 내성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바로 이 배출 펌프를 조절하는 그런 화학 성분이나 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 획득을 차단해요. 이 박테리아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 둬야 될 거는 박테리아, 이 세균 중에서는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 세균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산소가 없어도 살아가는 세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산소 획득을 차단함으로써 박테리아가 죽게 만드는 것은 사람처럼 산소로 호흡하는 게 필요한 세균에게만 한정되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세균들을 호기성,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 돼서 호기성 세균, 호기성 박테리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소 획득을 차단함으로써 박테리아의 활동을 억제하는 그 성분들은요, 호기성 박테리아에 한정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산소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호흡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 이 세포벽이 진짜 중요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테르펜 알코올 클래스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요. 생명의 에너지, ATP를 생산하는 일이 바로 이 세포벽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포벽이 그 일을 못하게,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ATP를 만들지 못하면 생명의 불씨가 꺼져서 박테리아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파괴하기보다 얘가 생존하게 해주는 그 에너지 공장을 파괴함으로써 박테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4번 산화적 인산화 교란이거든요. 그래서 박테리아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ATP 생산을 방해해서 얘의 생명의 불씨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성인자를 차단하거나, 이 독성인자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박테리아가 우리 몸으로 방출하는 독성인자를 차단을 함으로써 이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는 작용을 하는 화학성분이나 약품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응집해 있을 때 안전하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가 있어요. 번식을 더 많이 하면서 안정적으로 우리 몸에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얘네들이 서로서로 모여서 이렇게 군락을 이루게 하는데 생체막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걸 못 만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이지 못하게 다 해산시켜가지고 각계 전투를 하게 해서 그 전투력을 약화시켜서 얘네들을 다 사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 작용이 6번의 세포 응집력을 감퇴시키는 작용, 7번의 박테리아 생체막 발달을 억제시키는 작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페놀 성분은 어떤 부분에 작용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카바크롤이랑 티몰은요, 배출 펌프를 조절을 해줘요. 지금 여기에 이거 나타난 거 보이시죠? 배출 펌프를 조절해 준다는 얘기는 박테리아가 항생제 내성을 갖지 못하게 차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항생제 내성이란 어떤 건가요? 왜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요, 그 항생제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에 우리가 감염이 되면은 기존에 쓰던 항생제가 듣지 않아서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가 안 되면서 증상이 악화돼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이라는 건 되게 위험한 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균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사람의 몸속에 처음 침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요. 그래서 주사를 맞든 약을 먹든 해서 몸속에 항생제 성분이 오게 되면은 이 세균들이 그 항생제 성분 때문에 이렇게 세포벽이 파괴가 되거나 세포벽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해서 숨을 못 쉬거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뭐 이런 이유로 힘들어져요. 점점점 자기들이 파괴되어 가고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 항생제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어. 이 항생제 성분을 어떻게 하면은 무력화시킬 수가 있지? 이걸 자기들 나름대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게 항생제 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입장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그 항생제를 아무리 이 몸의 주인이 들이부어도 끄떡없이 거기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지 하면서 항생제 뭐 아무리 많이 들어와 봐라. 내가 영향을 받나 이러면서 활개치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고,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항생제를 아무리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해도 증상의 차도를 보이지 않고 질병이 점점 더 중증화되어가는,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걸 막는 작용을 하는 게 페놀 성분 중에서 카바크롤과 티몰이 하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현대의학에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인류가 항생제를 개발하면서 모든 전염병은 이제 종식되었다 라고 선언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항생제의 개발이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켰다라는 평가도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항생제 내성균이 출몰을 하면서 인류는 다시 항생제가 없던 시절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경고가 또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항생제 내성균이 늘어난다는 건요, 인류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막아주는 게 바로 식물이 가진 이 성분, 페놀 성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중요한 성분이죠. 그리고 병원에서 특히나 항생제를 쓰는 거, 왜 우리는 항생제를 쓰죠?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어서 힘든 증상들, 그리고 몸의 기능이 파괴되어 가는 것들,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상태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기형에 쓰는 항생제 써서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항생제를 써서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박테리아가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지 못하게 막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페놀이 어디에서 작용을 할까요? 네. 이 티몰 성분이랑 유게놀 성분이요, 제가 여기 가운데다가 요렇게 애매하게 놓은 이유가요, 산소 획득을 차단하는 작용도 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숨을 못 쉬게 딱 막아버리는 거, 그래서 질식하게 만드는 성분이 티몰이랑 유게놀이에요. 그리고 또 얘네들은요, 3번, 4번에 동시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3번, 4번 사이에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놨거든요. 이 세포벽을 통해서 호흡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세포벽을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 ATP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박테리아가요. 그런데 이 박테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이 과정도 막아버려요. 숨도 못 쉬게 하고 에너지도 못 만들게 하고, 그래서 박테리아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에센셜 오일의 화학성분, 그 중에서도 페놀 성분이 티몰이랑 유게놀 성분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 배출 펌프를 조절하거나 산소 획득을 차단하고 산화적 인산화를 교란하는 이 작용들이요, 테르펜 알코올도 이런 작용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작용의 강도가요, 테르펜 알코올보다 이 페놀 성분이 훨씬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게 이 페놀이 가진 특성, 페놀이 가지는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뒤에 이 산소 획득을 얼마나 차단하는가, ATP를 만드는 걸 얼마나 차단하는가, 이 화학 성분별로 비교한 표가 있거든요. 그 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페놀 성분이 가지는 작용들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박테리아의 생체막 발달을 억제하는 작용을 카바크롤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서로 모여가지고 안전하게
마을을 형성하고 우리 여기 똘똘 뭉쳐가지고 이 몸을 정복하자. 우리 걸로 만들자. 할 때 이거를 다 산산이 분해해버리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다 해산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박테리아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 이게 카바크롤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카바크롤이 배출 펌프도 조절을 하고 박테리아 생체학 발달도 억제하고 이런 작용들을 동시에 하면서 박테리아의 작용 그리고 작용을 억제하고 박테리아를 파괴하고 이런 안티박테리얼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얘네들 이 삼총사 페놀 삼총사들이요. 카바크롤, 티몰, 유게놀은요.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해요. 박테리아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작용들을 하는 거 여기 다 살펴봤죠. 예, 티몰, 유게놀, 카바크롤 모두 다 박테리아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데 관여를 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작용까지 더불어 함으로써 안티박테리아, 강력한 항박테리아, 항균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ATP 생성 차단율 바로 이거요. 산화적 인산화를 교란시키는 거, 그 다음에 산소 획득 차단율 요거요. 요거 차단하는 거 이거를 이제 화학 성분별로 비교를 한 거예요. 여기 화학 성분들 중에서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페놀 성분 어디 있나요? 찾으셨나요? 여기 있죠. 티몰 그리고 유게놀 성분이 여기 있어요. 아쉽게도 여기 카바크롤 성분은 비교에서 빠져있네요. 그럼 먼저 티몰 성분 볼까요? 박테리아가 생명의 에너지 ATP 만드는 걸요 100% 차단한대요. 숨 쉬는 거 산소 포획 차단율은 뭐예요? 숨을 못 쉬게 막는 거 100% 숨을 못 쉬게 완전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면 티몰이 진짜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한다는 거.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요. 살바토레의 더 컴플리트 가이드 투 아로마 세라피 세컨 에디션 버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맨솔 성분은 테르펜 알코올 성분이었죠? 그래서 테르펜 알코올 성분도 85%로 ATP 생성 못하게 하고 86%로 숨쉬는 거 차단하니까 강력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 유게놀 볼까요? 네. 사실 이 표에서 봤을 때요. 박테리아가 에너지 만들지 못하게 막고 숨쉬지 못하게 막아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 티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력한 게 유게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생명의 에너지 ATP 차단하는 거 90%까지 차단을 해요. 티몰 다음으로 강력하죠. 그 다음에 숨 못 쉬게 막는 거 93%까지 막아요. 이것도 티몰 다음으로 강력해요. 이렇게 테르펜 알코올 성분들보다 그리고 다른 에센셜 오일의 화학 성분들보다 바로 이 페놀 성분들이요. 티몰이랑 유게놀 이 성분들이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작용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들 중에서 이거는 소독 효과가 가장 강력해요. 정말 강력해요. 라고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 다 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된 에센셜 오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안티바이럴 작용이요. 이 페놀 성분이 이 바이러스의 작용을 억제하고 바이러스를 파괴하는데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느냐? 이거는 지금 이 화면에 제시된 것처럼 크게 3가지 기전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레퍼런스 번호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레퍼런스는 제가 마음씨 온라인 클래스 이 클래스 소개란 있죠. 거기에 레퍼런스들을 쭉 기재를 해드렸거든요. 거기에 3번째 레퍼런스가 바로 이 페놀의 안티바이럴 작용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의 결과를 정리를 해보니 페놀 성분은 바이러스의 숙주세포 침입을
차단함으로써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쓰게 만들더라. 일단 이 작용이 있어요. 그 작용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 노란색이 사람의 세포예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고 얘네들이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요, 테르펜 알코올에서 봤던 것과 같은 바이러스예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예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속으로 침투를 해요. 뭐 피부 접촉에 의해서든 호흡을 통해서든 다양한 루트로 바이러스들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럼 몸속에 들어왔을 때요, 얘네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세포의 기생에서 우리 세포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구조, 성분들, 영양 성분들을 이용해서 자기 새끼들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사람 몸에 침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진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몸속에 들어왔다고 100%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의 몸을 이루는 이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지 일단 성공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의 세포는요, 아무거나 들여보내지 않아요. 얘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분별을 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만 들여보내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야? 아니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나를 해치는 거야? 그거를 분별하는 게 여기 이 조그만 포크처럼 생긴 얘네들 보이나요? 얘네들이 바로 세포의 수용체 리셉터들이거든요. 이 수용체에서 여기 딱 열쇠 구멍이 맞는 애들만 너는 들어와도 돼 하고 문을 열어주는데, 이 바이러스들은 교묘하게도요, 이 열쇠를 복제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열쇠를 몰래 카피를 해가지고 쏙 이 수용체 열쇠 구멍에다가 이 열쇠를 쏙 집어넣으면은 이거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세포가 착각을 해서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의 세포로 쑥 들어와서 이제 기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단계요. 수용체랑 결합하는 이 단계에서 그 열쇠 구멍이 여기 이 바이러스가 카피한 열쇠 구멍이 열쇠가 이 수용체라는 열쇠 구멍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 열쇠로 문을 열지 못하게 이 리셉터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기껏 들어왔다 해도 세포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배출이 되어 버리겠죠. 그렇게 안티바이럴,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일단 여기 들어오는 것까지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사람 몸을 구성한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은, 얘네들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죠? 우리 추운 겨울날 두꺼운 외투 입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외투를 벗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들도 사람 몸에 들어오면 외투를 먼저 벗는다고 했어요. 그럼 외투를 벗으면은 얘네는요. 우리 외투를 벗으면은 그냥 우리 편안한 옷을 입은 차림에 우리 몸이 드러나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들은요. 외투를 벗으면 바로 자신의 유전 정보가 쏟아져 나오게 돼요. 사람의 몸의 세포 안으로요. 바로 그걸 표현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들이 원래 이 사람의 세포 안에서 사람의 세포는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상처가 나도 새살이 돋는 것도 세포가 분열하면서 새살이 돋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포 재생이라는 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세포가 분열이 되기 위해서 이 핵과 이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구조물을 통해서, 그리고 RNA를 통해서 그 복제작용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 바이러스들이 무단으로 탈취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세포의 유전 정보를 복제하던 그 복사기에다가 자기 유전 정보를 복제를 해서 자기 새끼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거 보면은, 저 바이러스의 작용 보면은 뻐꾸기가 떠올라요. 이 뻐꾸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른 새 둥지에다가 자기 새끼 알을 까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원래
그 둥지의 주인인 어미새가 알을 제대로 분간이 안 되니까 모두 다 내 새끼구나 하고서 잘 품어가지고 알을 까요. 그래서 새끼가 됐을 때도 누가 뻐꾸기고 누가 내 새끼인지 모르니까 골고루 다 먹이를 열심히 먹여서 키워요. 예. 그리고 나면 나중에 그 뻐꾸기가 그 둥지를 차지하고 나머지 새끼들은 다 쫓겨나거나 죽거나 그렇게 되죠. 바이러스도 그런 뻐꾸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바이러스의 생애사를 보면요. 그렇게 우리 세포를 차지를 해서 완전히 자기 멋대로 이 세포에 있는 모든 어 것들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유전자를 복제를 하고요. 근데 또 얘네는요, 들어올 때 외투를 벗고 들어왔죠. 나갈 때는 다시 외투를 입어야 돼요. 외투를 입고 나가야지만 생존이 가능해요. 그 말은 외투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외피가 바로 그 외투거든요. 외투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해요. 이게 바로 외투를 만드는 작용을 방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용으로 세포로 기거 침입을 해서 다 너네들 새끼를 만들어냈어도 너네는 나가면 바로 죽어. 왜냐면 외투를 만드는 걸 내가 못 만들게 그 공장을 차단해버렸거든. 이게 바로 페놀 성분이 하는 또 하나의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 있죠. 이 유전 정보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작용을 통해서 아예 증식이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유전 정보가 합성되는 과정을 차단을 하면은 이거 똑같이 복제를 해서 자기 새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DNA든 RNA든 바이러스 중에는 DNA를 가진 바이러스가 있고 RNA를 가진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전 정보들을 파괴해 버리면은 아예 복사해 버릴 게 없어져 버리니까 새끼를 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의 작용을 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작용이에요. 안티펑갈 항진균 작용이에요. 항진균 작용은요, 그러니까 곰팡이의 구조 중에서 우리가 박테리아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 생존의 고리를 끊기만 하면은 얘네들의 활동을 억제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곰팡이균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다양한 기전 중에서 이 페놀 성분이 곰팡이균에, 진균에 작용하는 부분은요, 바로 여기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에요. 에르고스테롤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이 멤브레인, 이 겉에 있는 세포막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보시면 여기에요, 멤브레인. 이게 지금 진균, 곰팡이균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이런 캡슐 구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포벽 안쪽에 보면은 멤브레인은 막이잖아요. 이 세포막이 있고 이 막 속에 지금 이 그림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사람의 세포막에 이 이중층에 보면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거든요. 그것처럼 여기 이 진균의 세포막에는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지방 성분이, 지질 성분이 여기에 쏙쏙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분을 파괴해서 이 진균이 제대로 성장하고 기능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페놀 성분이 티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균에 대해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하는 건 티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타임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이 에르고스테롤 성분을 파괴해서 이 효과가 있는 진균의 종류들이 되게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균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균의 이름들이 되게 복잡하죠. 이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익숙한 이름 보이시나요? 아마 이 칸디다 알비칸스 균은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립토코커스 균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칸디다를 예로 들어볼까요? 칸디다는요, 우리 몸의 곳곳에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유명한 균 중에 하나죠.
목이 막 이렇게 붓고 아프고 할 때 하얗게 막 껴 가지고 열나고 아프고 할 때 그 칸디다 감염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목의 염증이.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질염 중에서 칸디다균에 의한 질염이 자주 발생하죠. 그래서 하얀색 그런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칸디다균에 감염되었을 때잖아요. 그리고 특히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해 있는 상태에서 면역력이 약화됐을 때 이 칸디다균 감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유는요. 이 진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곰팡이죠. 이 곰팡이균은요. 음 우리 몸에 공존하는 다양한 그 균들 중에 대표적인 균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이게 맨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사실 우리 몸 여기저기에 이런 다양한 진균들, 바이러스들 어 그리고 박테리아들이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던 잘 공생하던 애들이요. 갑자기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힘 좀 써도 되겠는데 내 맘대로 활개를 쳐도 되겠는데.'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건요. 그러면은 평소에 멀쩡하게 잘 같이 공생하던 애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염증을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진균들이거든요, 곰팡이균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이런 칸디다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스페길러스 있죠. 얘는 폐렴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균이고 이 푸살리움 얘는 이 결막염, 각막염, 눈의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그런 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우리가 세균도 균이라고 하고 곰팡이, 진균도 균이라고 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지금 진균, 곰팡이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보호막, 이 멤브레인에 에르고스테롤 성분을 파괴를 해서 네, 이 곰팡이균이 사멸하도록 만들어 버림으로써 이 티몰 성분이 이런 진균들이 우리 몸에서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게, 우리 몸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곰팡이균은요, 되게 끈질긴 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이 진균을 어 말끔하게 제거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냥 애매하게 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가지고 진균,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대표적인 진균, 우리에게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트러블은 무좀이죠, 무좀. 네. 그래서 이 무좀을 없애보고자 타임 에센셜 오일을 강력하게 막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무좀이 사라지면 진짜 다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살아남잖아요, 이 진균이.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박테리아가 내성 가지면 무섭다 했죠. 얘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나는 이제 이 티몰 성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았어. 무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이 진균들의 맷집만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써도 이제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좀같이 이렇게 진균에 강력한 작용을 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요. 일단 1차 시도로서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을 적용해 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적용을 해 보고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네, 항진균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 가지고요. 안티마이크로바이알 항균 작용에 속하는 그 안티박테리알, 안티바이럴, 안티펑갈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페놀에 대한 클래스에서는요. 면역 강화 작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거든요.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거는 무조건 면역력이 세지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딱 우리 몸에 균형 잡힌 상태로 적절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걸 말하는데, 이 면역력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를 하고 그 요인들에 대해서 에센셜 오일이 어느 부분에 개입을 해서 균형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가, 이 부분은 제가 이미
테르펜 알코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이 페놀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라는 거는 이 안티마이크로바이얼 항균 작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에센셜 오일이 면역력을 도대체 어떻게 강화시켜 준다는 거야? 어떤 기전으로 어떤 부분에 개입을 해서 강화시켜 준다는 거야?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에센셜 오일 케미스트리 테르펜과 테르펜 알코올 클래스를 들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예 이 우리 몸의 면역 작용과 에센셜 오일의 작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의 면역 계열 아로마 세라피 부분을 보시면 네,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